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혁전입니다. 두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면서 24만 5,500원을 찍고 장중에 지금 십자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성 엔지니어링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길 이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언제 취해야 될 것인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세력이 정해놓은 이 가격들에 대해서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두성 엔지니어링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가져가려면은 홀딩이라는 걸 해야 될 겁니다. 홀딩을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두성 엔지니어링을 5일선 기준으로 내가 가져갔다면 여기서도 팔리고 여기서도 팔렸을 겁니다. 11선 막시 여기서 매도가 됐어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면 5일선 11선 기준으로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도 홀딩의 기준을 가지고 세력이 정해놓은 목표가까지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홀딩의 요건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탈이라는 거니까 이탈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해봐야겠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6월 달에서는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두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공부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두성 엔지니어링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힘을 내줄 것 같아요. 먼저 다시 이제 세력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는 전세역전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홀딩은 이 빨간 선, 이 세력이 관리하는 선을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유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17만 원대랑 20만 원대가 넘어왔으니까 그동안은 세력이 관리하는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과열 신호가 일단 다시 뜨기 시작했어요. 과열 신호가 뜨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가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인가를 계속적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임을. 자, 그러면은 오늘 현재 두성 엔진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앞에 있었던 이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진행했었던 이 역전 밴드 구간에서 한번 파동이 나왔었죠.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앞에 만들어 놓은 이 산이 매집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 라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보시면 이제 이 앞에서 올라왔을 때 세 번째죠. 세 번째 선을 뚫으면 1차 목표가가 일단 온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 뚫고 올라와가지고 1차 목표가 구간에서 자, 두 번째.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면서 흔들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흔들기가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흔들기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 세력이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 우리가 느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이제 2차 목표가 구간이 왔는데, 보통은 2차 목표가에서 눌림을 주거나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3차까지 그냥 바로 쏴버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두성 엔지니어링 같이 지금까지 경고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추세를 끝까지 우리가 먹어보자,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산을 가지고 뒷산을 판단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고에서 들어갔었고, 경고가 들어가면서 파동을 일단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저가를 만들고 경고를 만들어서 여기서 또 한번 엄청나게 세력들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파동을 가지고 이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대를 일단 보면은, 자, 이제 여기가 두성 엔지니어링 현주소입니다. 자, 과열 신호가 일단 뜨기 시작하는 위치라는 건 단기적으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간 선을 깨지지 않으면 보유한다라는 건, 이게 이격이 크다면 아래쪽으로 눌렸을 때 여기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추세 이상은 전혀 없으나 우리가 수익이 20% 이상 쪼그라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G전자처럼 이런 구간에서는 지켜보다가 분할 매도를 좀 해가지고 다시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 실현도 하고 100주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100주를 다시 사면은 그만큼 또 수익이 남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보시면 이제 세 번째가 계속 걸려있던 자리다가 뚫고 버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1차 왔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온다 그랬어요. 감히 뭐 90%, 100%까지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7, 80% 이상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켜보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1차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이 과열 신호가 떴죠. 여기서 어떻게 매매 타점 신호가 뜨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LG 이노텍처럼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한 번에 올라온 거죠. 역시 세력이 관리를 계속 해주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선 단타도 들어가도 되는 관점이고,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쐈어요.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시대를 넘어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6월달 들어가지고는 좀 시장이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야기 좀 짧게 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도 생각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단기적인 과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수 상태의 과열은 항상 어느 정도 식혀줘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고점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다시 조정을 주면서 녹색선을 만나는 그런 식힘이 필요하다.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게 단가선이잖아요. 세력의 단가선이고 시장의 단가선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고 또 녹색 구간에 올서 눌러주고 또 전쟁 때문에 했지만 녹색 구간에 눌러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서는 또 녹색선 한번 만나는 이런 식힘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과열이라는 걸 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파동의 위치상이라든지 움직임을 봤을 때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돈이 시장에 갑자기 공룡이 떨어지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2, 3%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는 스페이스X 기업 3개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능가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스페이스 한 주 정도는 사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잠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IT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도 이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단기적으로 식힘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매수할 생각으로 스페이스X 쪽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300조가 필요하고요.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는 파동이 나왔을 때 많이 달려들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많이 물리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자금도 어느 정도 묶여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비 효과처럼 뭐 하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태 하다가 뭐 하나가 탁 터지면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받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MSCI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있죠. 이거 6월 달에 편입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도 이거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주식 사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번에 6월 달에 MSCI 편입하는 건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는 거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딱 되는 게 아닙니다. 관찰 대상국에 일단 편입이 되고 나서 1년 동안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도 선진국의 지수에 편입해도 되겠다 하면 내년 6월 달쯤에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모든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 MSCI 편입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 감찰 대상국으로, 감찰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이 될 경우에도 1원도 안 들어옵니다. 패시브 자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들 때문에 아래쪽으로 6월 달에 막 조정이 오는데 첫째 조정에 그냥 무작정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현재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6월 언젠가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밀릴 때 다시 한번 저점을 잡으면서 이 세력의 단가선, 이 녹색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이 전략이 지금 6월 달을 준비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비단 주성 엔지니어링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모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와버리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그거를 대응을 한다면 그거는 올라갔을 때 팔고 아래쪽에 다시 사는 건 박스권만 움직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2번의 수익을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일단 목표를 어디를 잡고 갈 것인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는 가격대를 앞에서 들어온 부분을 보면은 이게 1차일 겁니다. 여기서 이 빨간 선을 타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과열 신호가 지금 또 사라졌죠. 지금 올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이탈 신호가 뜰 때 우리는 매도를 할 겁니다. 이 이탈 신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구간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과열 신호가 뜨는지, 과열 신호가 뜨고 나서는 타점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는 거죠. 타점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런 식의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옵니다.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하죠? 빨간 선이 사라져요. 그리고 전에 이제 고가를 만들었을 때 바로 앞선을 만들었던 구간에서 이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눌렸었죠. 이 구간에 눌렸을 때도 빨간색 선이 지금 나오는 이 고점대가 이 구간이 목표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하는 구간에서 한 번씩 매도를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렇다면 다음번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시세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고 이 타점선과 마지노선에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우리는 홀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2차 목표가를 기다리는 거죠. 일단 1차 목표가 구간에 와 있는 상태고 많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제가 잘 지켜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홀딩이 요건이 충족이 돼서 나온다면 2차 목표가 구간에 왔을 때는 또 이 차트를 딱 켜가지고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영상 계속 남겨드릴 건데,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매도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도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두 글자만 저한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도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도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문자 보내셨나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2차 목표가와 함께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 정리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자, 주성 엔진은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첫 번째 오늘 말씀드렸던 거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1차 목표가 구간에 있어가지고 과열 신호가 뜨다마다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부터는 매도 타점을 잡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홀딩하는 관점에 대한 기준이 유지가 된다면 2차 목표까지 가져갈 건데, 일단은 지금 1차 목표가에서 걸려가지고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빠지면 이 세력이 관리하는 선까지 20%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관리는 한번 해줄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6월 달에 조정 국면, 그 시장이 쉬어가는 페이지가 한번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도 주정 엔진을 우리가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한다면, 또 고점에서 매도한 만큼 저점에서 다시 찰 수 있는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기, 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지금 현재는 보유해가지고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관리할지 말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여기서 보유하다가 1차 목표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2차 목표가를 만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고, 이게 6월 달 정도 중순 이전에 나오는 파동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6월 달에 일단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구간까지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응하면서 준비를 해놓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조정이 온다고 그래서 위기로 만들 게 아니고, 조정이 오는 걸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준다면 그걸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성 엔진의 2차 목표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목표가가 가게 되면 신고가라서 지금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때
그래서 30만 원 정도 수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2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상한가 한 방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목표까지 LG 이노텍처럼 한 번씩 그냥 바로 올라가길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과열 신호 지켜내고 타점 차트에서 매도하는 타점 계속 제가 지켜보다가 그 구간에서 매도해야 될 시기가 온다면은 신호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역전이라고 문자 아래쪽 전화번호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고, 주성 엔젤에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